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이게 다 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뭐 4명, 3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48개 동이면은 144명이에요. 그럼 이게 뭐 인건비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는 4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요. 시청의 공무원들의 비율을 보면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이나 보이는 거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그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는 인사부서에서 국장님 이게 저 장애인 복지과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부분의 복지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상세한 내용은 이따 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면 답변을 네, 그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가 성공하려면 현장의 실무자들에 대한 사기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2012년 그 전부터도 이제 좀 노력을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12년도부터 14년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지적사항이 쭉 나왔어요. 예, 예. 보면은 간단하게 실무자들만 알게 쭉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등등 해가 쭉 나왔는데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요. 보면 이 성남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와 1인당 책임지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지역이 몇 군데 이렇게 보여요. 성남동, 인민일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복지 대상자 수에 비하면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너무 적잖아요. 복지사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그 공무원 부분에도 부족 현상 또는 그 의무의 과중 이런 부분이 사회 이슈화 되다 보니까 그걸 중앙정부에서도 그거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인원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실습 장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그 역할을 좀 그 나중에 복지사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게 뭐 그 자격을 제대로 갖춰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그 보조 업무를 그분들한테 좀 분담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 많은 인력을 그 필요한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진척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설계 용역 중이에요. 현재 설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 관여하고 계신 분 또는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지역 주민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그 의견들을 받아서 아예 기본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한 그 기본 그 계획을 13년도에 세워놓은 금액도 충분한 거고요. 예. 2014년에 세워놓은 54억이 지금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 제2보복지관 같은 경우는 산성동 종합복지관과 규모에서 별 차이가 안 나요.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데 또 여기 사회복지사는 3명을 지원하고 예산은 2,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전체 복지 계획은 결국 여기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총괄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노인 당연과에서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다른 부서로 떠넘기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그 복지시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장애인, 뭐 노인, 뭐 이런 모든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이게 수요 파악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는 건지 또는 현재 다목적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운영이 구분이 잘 돼 있는 건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용역기관에 한번 용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하반기 예산 관련한 사업들이 언제 세워져요? 여기 한 8월달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나와요. 그 전에는 나올 겁니다. 네. 그 6, 7월경에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많이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종합복지관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화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다목적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그 운영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뭐 복지관 저희 그 종합복지관에 대한 그 지원 내역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 종합복지관 복지관에 대한 아니까 그게 뭐 한성동 종합복지관. 심사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일원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재산에 관한 자부담의 심사 평가 항목은 공모할 때의 이 조건 제시는 법인 전입금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법인 전입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이 항목은 이제 새로 항목인데 나중에 자부담 내역 중에서 그 항목을 하나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평가할 때 흐지부지 끝나요. 흐지부지. 정확하게 자부담의 개념을 해석을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모든 법인들이 처음에 자산 규모나 법인 전입금은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국내의 많은 사회복지 법인 또 학교법인, 재단법인들이 재산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시에서 보조금만 갖고 운영해 줄 따름이지 심사할 때와 이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을 돼야 된다. 명시한 목적 사업이 있어요. 예. 목적 사업대로 하고 있지 않죠 현재. 전하게 뭐 지금 다 하고는 그러니까 조례에서 말씀하신 명시한 예. 목적대로 하고 있지 않죠. 예, 다 하고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복지 마을 만들기 정보 제공 및 지원 사업 실적은 전무하죠. 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년간 이 직영하다 보니까 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죠. 감사관실 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직영의 맹점이에요. 외부에서 그 민간 자원을 보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없죠. 예. 보금 활동이 가능합니까? 못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받을 수도 없고 보금 활동 못하고. 예. 종합정보센터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25개입니다. 25개죠. 예. 25개 지자체 중에서 사회복지 종합정보센터 위탁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24개. 24개죠. 성남시만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만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아니 그때 이렇게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럼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했었죠? 예, 그게 지금 민간 쪽에 있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걸로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계획체에서 운영을 했다가 예. 우리가 직영체제로 다시 예. 바꿨었죠. 예, 그리고 지금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도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예, 예. 근데 총괄한 부서로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이 돼 있어야 질문할 것 같은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상시 볼 수가 있나요? 그 이제 내려오는 자료가 예. 신규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내려오고요. 예예. 그때 근데 그게 정리돼서 내려온 시점이 어떻게 돼요? 거기 한 6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6개월. 예. 그럴 때 그 안에 변동이 이루어진 것들이 의해서 대상이 제외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